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몇 시간 전에 뵙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8월 17일자 임시 개편에 따라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게 된 미디어 토크입니다. 당초 미디어 토크는 이제 김용민 전 국장하고 민동기 미디어오늘 그 편집국장이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타이틀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은 빠졌지만, 미디어 토크, 미디어 협동조합의 어떤 컨텐츠로 한번 특화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임시 편성에 넣었고요.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미디어계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디어 협동조합, 미디어와 연관이 깊은 분입니다. 멀리 충남 천안에서 오신, 벌써 짐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한숙 조합원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분명히 네. 섭외를 했고요. 왜 섭외를 했느냐? 미디어 협동조합이 태동한 과정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들을 일단 앞으로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좀 정리를 하고, 또 특별히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는 조합원들 많이 계시고요. 예. 또 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미디어 협동조합이 어떻게 생겼나, 과거 좀 짧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한 2년 6개월 창립 총회 기준으로 하면요. 네. 그렇게 지났고, 또 특히 우리 정한숙 조합원은 뭐 창립 총회 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 국민TV라는 그런 단어, 뭐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이 준비위원회에 있는 멤버들보다 먼저 사용하셨죠? 예,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먼저 사용을 했죠. 예, 예. 그런 얘기들, 그리고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미디어 협동조합은 어떤 논의를 거쳐서 생겨났는지 오늘 이 시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한숙 조합은 좀 본인 소개를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천안 아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천안 아산 합해서 한 300명 정도 되시는데, 예. 예, 이제 거기에서 같이 모임을 하고 있고요. 거기 참여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협의회 발족은 못했거든요. 협의회 발족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지금 방송국 상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예. 나왔습니다. 저는 큐브라는 닉네임 쓰고 있는 정한숙입니다. 제가 이제 뚜렷이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요. 네. 제가 정한숙 조합원을 처음 만난 게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제 짐작이 맞는지 예. 2012년은 아니었죠. 예. 예, 2013년이었고요. 예. 1월이었고요. 예, 맞아요. 19일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제가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얼굴 보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 예. 벙커. 맞아요. 였죠, 예. 벙커원에서. 예,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국민주권방송, 주권이 아니라 국민주권방송 협동조합이 맞죠. 그렇죠. 예. 국민주권방송 협동조합이라는 카페에서 당시 준비위원들을 초대해서 네. 벙커에서 국민TV 설명회. 예. 뭐 어떻게 돼가고 있고 예. 지금 진행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 기억에는요. 예. 그때 준비위원회에서 저하고 예. 당시 이재정 준비위원, 네. 이재정 변호사, 그렇죠. 그다음에 최동석 예, 맞아요. 준비위원, 예. 최동석 교수님 이렇게 세 분, 몇 분 더 오셨나요? 정운현 준비위원도. 아니, 정운현 이사님 그때 계셨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분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김용민 전 국장께서는 그때 프랑스에 아마 가셨나 그래서 못 나오셨어요. 예, 프랑스에 그때 이제 예. 그 낙곰수 멤버였던 김어준 총수, 예. 주진우 기자 만나러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1월 16일쯤인가 나갔었죠. 예, 그때 그 정도로. 처음 만난 얘기를 간 거고요. 네. 사실은 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설립하자 첫 모임
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26일, 2012년 얘기입니다. 예. 대선이 19일이었으니까 예. 딱 일주일 지나 보죠. 예. 12월 26일 날 이제 광화문에 있는 예. 달개비라는 이제 식당에서 모여서 처음 모임 가졌고요. 예. 저희가 이제 12월 26일 날 강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한숙 조합원이 참여했던 카페, 네. 국민주권방송 그 협동조합, 예. 이게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생겼죠. 언제 오픈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19일 날 대선 끝나고요. 3일 있다가 이제 12월 22일 날 그 예. 트위터에서 이제 언론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많이 붕괴들을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끼리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그분들끼리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12월 20일 날 다음에 이제 그 이름으로 예. 개설을 해서 만들어졌죠. 만들자마자 뭐 가입자 수가 엄청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한 2, 3일 동안에 한 300명 가까이 들어오시다가 예. 그래도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24일 날 밤 넘어가면서 4,500명인가요? 5,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갑자기 가입을 하신 거예요. 22, 23, 24면 사흘째인데. 네, 사흘째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 기억으로는 문성근 전 고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분이 아마 이제 그 우리가 홍보하는 그 글을 계속 올렸을 거 아닙니까? 트위터나 뭐. 예, 그때는 트위터만. 페이스북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네네. 않았죠. 그리고 그때는 트위터만 저희가 할 때였고 트위터에서 다 만난 분들이라서 그분들끼리 이제 거기에서 글 올리고 서로 자기 글 리트윗 해주고 이러다가 문성근 전 고문께서 한번 리트윗을 한번 해주셨나 봐요. 저는 예. 그걸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예. 짧은 시간에 이제 거의 10,000명까지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그 카페가 있습니까? 현재 있기는 한데요. 예. 저희가 이제 마림 운영자들이 이제 거의 활동이 없고 우리 좀 하는 말로 계정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변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홈페이지가 없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예. 그래서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거의 이제 활동이 많이들 이제 잦아들었죠. 예. 국민주권방송 카페는 이제 그렇게 생겼고요. 네. 굳이 따지자면 네. 어떤 협동조합 형태로 뭔가 방송사를 만들자는 논의를 네. 뭐 그 전부터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그럼요. 예. 조직적으로 어떻게 시작한 건 저희 준비위원회 처음 회의보다 나흘 먼저. 네. 형님뻘이네요. 우리 여성 조합원이시니까 누님뻘. 예. 실제로도 제 누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제가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 집안에도 연년생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누나라고 불러본 적이 지금 47년 살면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 사촌 동생도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47년 산 동생이 있는데요. 예. 자기 결혼식 날 처음 누나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축의금을 많이 내셨나? 그거 확인 안 됐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만들자. 예. 뭐 이 제목 가지고도 회의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고 네. 12월 26일 날 저도 이제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 사실 이제 김용민 전 국장으로부터 저는 이제 2012년 여름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올 연말에 12월에 발효가 되는데 미디어를 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저한테 이제 그때는 아마 선배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예. 나이로 따지자면 이제 제가 69년생이고 우리 김용민 국장이 74년생이니까 예. 5살 차이가 나고요. 예. 저는 이제 김용민 국장을 뭐 개인적인 인연이지만 예. 처음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을 꽤 오래 했죠. 네. 그리고 이제 2011년 12월 23일 날 저희가 이제 그때 언론사 그 5개사가 파업을 했었습니다. 네. MBC, KBS, 그다음에 연합뉴스, YTN. YTN은 게릴라 파업이라고 해서요. 파업을 하다가 며칠은 안 하다가 뭐 3일 파업하다가 예. 안 하다가 이렇게 국민일보 이렇게 5개 언론사가 했는데 그 5개 언론사 파업 중에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파업 이유나 이런 거는 명분은 좀 달랐습니다. 뭐 MBC 같은 경우에 이제 공영방송 사수, KBS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YTN도 비슷한 이유였고 이제 연합뉴스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보도의 공정성 이런 것보다는 국민일보는 이제 경영진과 관련된 문제여서 어쨌든 파업을 좀 제일 먼저 일찍 시작했고요. 그 중간에 이제 파업을 하면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저희는 절차를 다 밟았고요. 임금 협상에서 회사하고 이제 대화도 몇 번 하다가 이제 조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렬돼서 파업 찬반 투표 거쳐서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무료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01년에 한번 파업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오래 한 게 아마 그때 이렇게 제가 입사 5년 차였는데 사회를 봤어요. 예. 파업 집회나 이런 거 좀 재밌게 해서 뭐 파업 도전 골든벨 퀴즈 대회도 하고요. 약간 유쾌하게 좀 파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45일 했었고요. 어쨌든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파업을 했었던 거고요. 이 두 번째 파업은 이제 노조위원장이 돼서 제가 하는데 우리 그 노조 간부 중에 한 명이 김용민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네, 네. 한양대인가요? 그 겸임 교수를 했기 때문에 초청해서 한번 강연을 듣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용민 교수가 누구냐 그랬어요. 제가. 아, 예. 저는 이제 팟캐스트라든가 뭐 낙곰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때니까 이거 놀라더라고요. 저희 후배가 이 노조위원장이 뭐 김용민 낙곰수를 모르느냐 그래서 나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해줬죠. 네. 이렇다 그래서 그럼 초대해라라고 해서 파업 초 아마 2012년 초로 기억합니다. 저희 복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김용민 교수가 이제 일장 연설하고 이제 격려 지지 발언을 하고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파업 행사 관련해서 MBC나 이런 데는 이제 노조 규모가 크니까 그냥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또 뭐 해야 하면은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파업 상황이. KBS는 그때 리셋 KBS였고요. MBC는 또 그 뉴스데스크를 다시 노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송을 내보냈던 걸로 압니다. 제가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홍보도 잘 되고 했는데 국민일보 파업은 좀 이유나 명분도 달랐었기 때문에 좀 알려지지 않는 그런 파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쟁의대책위원회 간부들이 파업 대부흥회를 하자. 대부흥회 하니까 딱 생각나죠. 예도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신문사고 또 그 뭐 조영기 목사 일가 이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으니 역설적으로 뭐 제안이 온 겁니다. 파업 대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계획서를 한번 내보시오라고 해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12일에 마포 아트홀입니다. 대흥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석 자리가 거의 다 찼습니다. 파업 대부흥회를 했죠. 왜 웃으세요? 아니, 되게 파격적이어서요. 예. 파업 대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그때 김현민 전 국장이 이제 와서 주도했죠. 사회는 탁현민 씨가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오신 게스트가 아마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정말 내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초대 손님으로 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공지영, 소설가 공지영 씨도 손님으로 오셨고, 시사인의 고재열 팀장도 손님으로 오셨었고, 그 다음에 뭐 다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김현민 교수 사회는 아니고요. 메인 저거였죠. 그리고 파업하고 있는 국민일보 노동조합에서도 그래도 출연자가 한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부에는 김지방 기자라고요. 키가 한 190 가까이 됩니다. 부산 출신의 이제 종교부에서 오래 있던 기자인데 아주 선한, 키는 크지만 아주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지방 기자. 제가 왜 굳이 강조하냐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를 업고 등교 하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저보다 키가 훨씬 크지만 착하고 마음이 여린 저 후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일부에 이 파업을 하고 있는 국민일보 노동조합 조합원 게스트로 참여를 해서 별로 재미없게 일부가 갔고요. 2부에 한 명 더 나와라. 근데 많은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저를 추천했답니다. 성대모사도 좀 할 줄 알고 웃긴다 평소에 많이. 인상은 저렇게 좀 더럽게 생겼지만 많이 웃기는 편이다 해서 저를 강추하는 바람에 제가
그 탁현민 씨가 사회를 보고 김용민 교수, 그 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 공지영, 제가 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당 누님, 네. 그 다음에 고재열 시사인 팀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2부 토크에 저도 주최 측 게스트로 참여해서 성대모사 좀 하고 이제 몇 가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김용 PD가 또 아시는 것처럼 성대모사의 달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조용기 목사 성대모사만큼은 인정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요. 예. 이후에 이제 줄곧 국민일보 파업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오가다가 2012년 여름에 협동조합이 생겨서 미디어를 하게 되면 선배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때만 된다면 언제든지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하다가 대선 지났고요. 마지막으로 그 일정 언제 할 거냐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게 아마 충남 홍성이었습니다. 네. 예, 크리스마스 날인가 그랬어요. 네. 왜 홍성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봉주 전 의원. 이봉주는 마라톤 선수고요. 정봉주. 정봉주요. 말하면서도 이상했어. 성을 바꿔버리네요. 예, 미건스 맞습니다. 팬들이 들으면 예, 이건 난리 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미건스 팬 그때는 한 20만 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과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봉주 마라톤 선수. 예, 천안 사람이라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지금 노원구 공릉동. 옛날에 치면 거기가 경기도였더라고요. 양주. 예, 공릉 쪽이. 근데 이제 서울시로 편입이 된 거죠. 어쨌든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1년 그 홍성교도소에 있다 만기 출소하는 날이어서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미건수 회원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파업 때 미건수 분들이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셔서 제가 답례하는 마음으로 네. 평생에 이제 어떤 이런 카페에 가입을 안 해봤는데 가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글쓰기도 제한이 있고 뭐를 어떻게 얻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미건수 행사에 여러모로 좀 도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던 플래시몹 혹시 봉주 그리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들어는 봤어요. 네, 뭐 광장에서 이제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제가 좀 보도자료도 대신 써드리고 네. 그랬었습니다. 기자 했었으니까 네. 어쨌든 제 특징에 맞는. 그래서 이제 그날 갔더니 뭐 당연히 이제 김용민 PD 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뭐 저기 낙검수 멤버 중에는 뭐 김용민 PD만 와 있던 것 같아요. 아, 예. 두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어준 총수하고 이제 주진우 기자는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또 김용민 PD 만나는데 이제 일정이 잡혀서 하기로 했으니까 선배님도 그날 뵙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달개비로 갔습니다. 네. 갔더니 17명입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기억나는 사람들 제가 꼽아보면 뭐 김용민 PD 있었고 이제 저 있었고 딴지일보의 편집장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예, 김시성 가졌는데 제가 성함까지는 딱 모르겠고 그때 뭐 닉네임 특히 이런 걸로 많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는 좀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김성주 씨라고 이제 대마왕닷컴 대표. 예, 누구신지 알아요. 예. 번개킴이라고. 예, 번개킴. 예. SNS에서 알려졌죠. 네. 그분. 그 다음에 곽동수 교수인가? 숭실 사이버대학인가? 예, 곽동수 교수가 예, 그분은 있었고. 몰랐어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석군 박사 와 계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재정 변호사 당시에 와 계셨고. 서영석 리얼 텍스트였어요, 그때는. 네. 예, 대표. 뭐, 리얼 텍스트보다는 이제, 뭡니까? 데일리 서프라이즈. 네. 전 대표로 알려진 이제 서영석 그 현재 이사장. 네. 와 계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와 계셨어요. 그게 이제 1차 모임이었고, 달걀비라는 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17명이 먹다 보니까 밥값이 한 70만원 넘게 나왔어요. 네. 누가 계산했을까요? 글쎄요. 그때부터 n분의 1이었나요? 아니, n분의 1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민 PD가 계산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김용민 PD가 돈이 많아서 쏜 게 아니라 네. 김용민 PD랑 같이 온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김용민 PD가 계산을 하셨고 네네. 나중에 이제 저희 개업하고 나서 예, 회사 비용으로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 네. 예, 그 얘기는 제가 확인해 드리겠고요. 예. 어쨌든 그리고 나서 대충 공감은 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른바.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왔었고, 뭔가 어떤 형태로든 대안 그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1차 모임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 듣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에서 재개된 타이틀 그대로는 아니지만 미디어 토크 오늘부터 방송 재개했는데요. 저는 조상훈이고요. 미디어 협동조합 태동부터 오늘까지를 좀 짚어보는 첫 회입니다. 태동의 산 증인, 본인은 뭐 곧 산 증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산 증인 우리 정한숙 조합원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차 준비 모임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시점에 그 카페 국민주권방송 협동조합 카페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26일? 12월 26일. 26일이면은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막 하루에 몇백 명씩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카운트한 게 9,000명에서 그 10,000명에서 몇 명 빠지는 선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창립총회 전까지는 거의 8,000명 넘게 찍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거기에서 협동조합이니까. 근데 왜 협동조합이라는 그 단어를 카페 이름에다 쓰신 거예요? 좀 생소하긴 하잖아요. 예. 사실은 저도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운영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카페 만들 때 지금도 활동 중이신 조합원들이 몇 분 계시고 그분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게 어떠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주셔서 그럼 이름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그때만 해도 이제 국민 TV라는 것이 그렇게 구체화되거나 전혀 모를 때니까 구체화까지는 아예 아닐 테고 오히려 이제 대선 직후에 어떤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 이런 거는 이제 뉴스타파로 좀 많이 흡수됐었죠 초기에. 죄송합니다만 제가요 국민 TV 하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뉴스타파도 몰랐어요. 예,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준비위원들 말씀해주셨는데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없었고요. 예. 근데 김용민 PD도 몰랐어요? 예, 김용 PD도 몰랐고요. 제가 아까 뭐 정봉주 전 의원 같다 이봉주 씨라고 했는데 그분도 몰랐어요. 몰랐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좀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19일 날 대선 끝나고 그날 이제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저희 애들이 군대 가고 없었거든요. 쌍둥이가. 막내를 붙잡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엉엉 울었어요. 쌍둥이는 이제 군대 갔고 네. 집에 있는 막내만 몇 살입니까? 막내는 이제 그때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엄마가 왜 우는지 이해를 했습니까? 그 알고는 있어요. 막내가? 예, 같이 보고 있었고 상황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나 이 생각은 했대요. 우신 이유는? 어이가 없었죠. 이정희 후보가 선거에 안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투표 결과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너무 어이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는 정치라는 거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다. 예.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트위터에서 아까 그 만난 분들끼리 이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트위터에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은? 이제 문재인 후보였죠. 그때 예.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떨어진 것까지는 내가 괜찮은데 된 사람에 대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트위터에서 제가 열심히 글을 써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 열장만큼. 그래서 그거라도 지우고 내가 좀 숨이라도 좀 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지우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우다가 만난 분들인 거예요. 글을 지우다가 뭐 이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나 그러다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대선 결과가 이제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었다.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때 개인적인 그때 저는 SBS 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있었는데 개표 방송. 예. 보고 있었는데 카운트가 계속 몇 시간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 퍼센테이지나 그 개표율이 그대로 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그걸 우리 애도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은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그 협동조합 형태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셨지만 예. 저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다르다는 거는 알지만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지금 제가 국민TV라는 걸 하면서 알게 된 거고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몇 분들이 협동조합으로 해서 그 준비위원회 1차 모임 당시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발기인 누가 할 건가.
그것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였었어요. 발기인 예, 그 예. 카페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은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솔직히. 생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 저를 포함한 그 사람들 말고, 그래도, 언론계에서 그래도 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들. 알려진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뭐 하겠다고 하시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밀어주자. 무조건 밀어주자.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26일 날, 저희는 22일 날 만들어서 이미 인원이 5,000명이 넘어 있는 상태니까. 카페 인원이요? 예.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국민의 10,000분의 1이죠. 예. 5천만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머릿수라도 나중에 뭘 하게 되면 필요하잖아요. 정말 단순하고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발기인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김용민 국장이 그걸 만든다는 그 트위터 내용을 그때 이제 접하고. 그 카페에 있는 계신 분이 이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라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몰랐지만 김용민 국장이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설명을 저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제 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하자라는 거를 저희가 이러이러한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런 설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2년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정한숙 조합원을 처음 만난 날이 2013년 1월 19일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게 네. 이제 그게 아마도 저걸 겁니다. 저희가 네 번째 준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네. 아마 그 자리로 이동했을 겁니다. 예.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때 이동하신 것까지 제가 얘기 예,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첫 번째 모임은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그 사이를 좀 압축하자면 두 번째 모임은 2012년 12월 31일 날 가졌고요. 예. 예, 섣달 금음날입니다. 네. 많이 고민했어요. 이날까지도 모여야 되느냐인데 시간을 늦출 수 없다 해서 섣달 금음에 모였고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 뭔가 회의도 하고 또 모이면 또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경비가 필요하다 해서 선출자 아직 조합이 생기진 않았지만 네네. 100만 원씩 출자금을 내자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 협동조합적이진 못했다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제 설립동의자 저희가 모집할 때 100만 원 이상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일정 부분 그게 기준이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돈을 받으려면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공신력 있고 그런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좌 개설 명의자가 이제 변호사였던 이재정 네네. 변호사께서 예. 그 계좌를 터주셨고요. 예. 기업은행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정 뭐 예금주 이렇게 나가니까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아닌가 해서 문의 전화를 엄청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함께 하시냐고 뭐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의에서 제가 오늘날까지 지금 달고 있는 이 사무국장이라는 타이틀이 그 세 번째 회의에서 정해졌어요. 예. 그때는 이제 논현동에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예. 쿤스트 할레인가? 제가 기억합니다. 예, 아세요? 혹시 쿤스트 할레? 약간 조립식 창고 형태로 된. 저는 처음 들어봐요. 뭐 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세 번째 모임했을 때, 여기 준비위원들한테 뭐 소식도 전하고 회의 날짜 이런 거 정해야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니까 위원장 이런 거 두지 말자 그랬어요.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누구, 뭐 부위원장 누구 이렇게 두지 말고 모두가 위원. 다만 실무적인 그런 일을 할 사람은 필요하니까 사무국장을 하나 두자라고 해서 이제 많은 준비위원들이 저를 추천하셨어요. 네. 제가 됐고 또 언론에다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거 한다. 네. 그래서 언론 담당은 그때 이제 언론 쪽에도 많이 발이 넓으셨던 우리 이재정 준비위원께서 언론 담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준비 모임이었는데, 그때는 서초동의 동천홍이라는 중식당에서 했고요. 네. 그때 이제 합류하신 분들이, 최동석 경영담당 이사 맡으셨던 최동석 당시 이제 서강대 그 특임 교수였던가요? 예, 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 초대 이제 보도 편성 담당 이사 하셨던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도 그 4차 준비 모임 때 저희 그 모임에 합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이사하셨다가 이제 사임하셨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동균 MBC 라디오 국장 하셨던 강동균 이사님 그때 합류하셨고.
또 상지대 교수신 그 김정란 이사님도 그때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들이 오니까 좀 외연이 넓어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고요. 네. 그 모임 끝나고 아마도 저희가 그 벙커원에 가서 이제 정한숙 조합원과 서로가 알지 못하는 운명적 만남, 잘못된 만남. 아까 노래 잘못된 만남이었죠? 왜 잘못된 만남이에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저도요. 운행하시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철 조합원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선곡을 해주셔서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결정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당연히 궁금증 가지시죠. 네. 근데 카페에서 먼저 협동조합을 딱 정해서 발기인이라는 단어까지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알았어요. 예. 발기인도 미리. 저도 지금 처음 알은 게 뭐냐면 17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모임 때. 예.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해갖고 저는 13명인가 14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 설명회 할 때까지도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지금 19일 날 그 설명회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하셔도 됩니다. 그때 그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벙커원에서 저희가 이제 참가비를 해서 10,000원씩을 받았어요. 10,000원씩을 받아서. 그게 n분의 1의 시초입니까? n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받아서 그 이제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아직은 생소하고 국내에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밖에는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민TV라는 걸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걸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는데 설명회 때 얘기를 해도 되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까먹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카페하고 준비위원회하고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서로 자기 생각들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카페에서는 이렇게 갔으면 카페에서는 좋겠다. 협동조합인 줄 알고 그 설명회를 열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조상욱 기자님이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얘기한 게 그거였었어요. 주식회사로 갈지 협동조합으로 갈지 정해진 게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바탕 이제 시끄러웠었어요. 그 카페 내부가. 그러니까 저희 카페 초기서부터 지금은 이제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는 조용하지만 저희도 처음에요. 아주 별의별 일이 많았고요. 우리 지금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가입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예.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카페 회원들 중에서 나는 이거 협동조합으로 안 가면 나는 탈퇴하겠다. 카페에서도 나가겠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조금만 좀 지켜보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 계신 회원들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것도 좀 카페 운영자들의 그때 운영진 중에 한 명 아니었어요? 저 운영진이었었어요. 욕 많이 먹었죠? 저요? 저는 별로 안 먹었어요. 전 지금 게시판 안 본 거 아닙니까? 제가 등업도 제일 많이 해줬고요. 예. 뭔가 욕을 안 먹을 짓을 했군요. 네. 저는 욕 먹는 거 굉장히 겁내하는 사람이라서, 예. 그리고 운영 잘하는 사람들은 중간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카페에서 협동조합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라고 의아해 하셨던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예. 당초에 이제는 협동조합 형태가 얘기가 됐었죠. 제가 아까 2012년 여름부터 김용민 국장이 협동조합을 얘기했었다라고. 네. 근데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몇 분 준비위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간다라고 정해놓고 있으면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이 안 들어올 수 있다. 니네 이미 협동조합으로 정해놓고 우리 보러 와서 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특히 그때 이재정 변호사님께서 많이 그런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논의는 오픈해놓자. 라고 해서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 88년에 국민주의 형태로 창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델을 또 고민해봤고요. 그러면서 주식회사를 운영해봤던 경험을 가진 많은 분들이 또 합류하셨어요. 그 중간에요. 예를 들면 지금 서천 갤러리인가요? 네, 장영승 대표. 네, 장영승 대표도 그때 초기부터 그분은 함께 하셨었고 나중에 이제 그 영화 제작자시죠. 차승재
동국대 교수도 하시고 아. 그분도 그때 예, 참여를 하셨었고요. 네네네. 또 방송 쪽에서 이제 일 보시는 분 중에 그 폴라리스 TV 네, 들어봤어요. 예. 예. 제가 성함이 박상미 대표인가 뭐 어쨌든 박성미 대표인가 그분도 함께 좀 참여하셨다가 스튜디오는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논의는 막 한 달가량 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갈 거냐 해서 초기에 저희 준비위원회 회의 자료 보면요. 협동조합의 장점, 단점, 주식회사의 장점, 단점 요거 비교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가져야 되는 이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카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협동조합으로 결정했다가 바꾼 게 아니고요. 그 논의의 어떤 오픈. 예, 그러니까 장을 좀 더 열어놓은 거죠. 그렇죠, 넓게. 그렇죠. 선택의 폭을. 그래서 선택을 하자. 네네네. 그래서 그게 좀 한 달 정도 논의가 됐고요. 근데 매번 준비위원회 할 때마다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총회는 빨리 해야 되겠고, 뭐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주식회사로 갈 건지, 그래서 군민주를 공모할 건지, 협동조합으로 해서 출자금을 받을 건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찬반 투표를 했죠. 아, 찬반 투표를. 제가 안국동에 있는 뭐 느티나무인가요? 저 YMCA 옆에 무슨 커피숍이었어요. 아, 예. 거기서 이제 준비위원회 열어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다수가 협동조합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주식회사를 강조하셨던 분들은 이제 빠지셨어요. 아, 예, 예. 아, 나는 생각이 다르시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예. 협동조합 사실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니까. 그럼요. 법 자체가 2012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그게 저는 낭비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 논의, 특히 협동조합이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양면을. 그래서 그런 논의 끝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이제 좀 논의가 급물살 타면서 정관 만들자. 그다음에 신문 광고도 내자. 자, 출자금 설립 동의자도 모집하자. 맞아. 광고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이제 광고 참 많이 많았어요. 그때. 예. 아니, 이제 저희가 카페를 준비위원회보다 뭐 4일 정도 먼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김용민 전 국장께서 그거를 여름인가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 이제 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지지 않았을 적에 준비위원회 하는 날마다 이제 촉각이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 발표하나? 오늘 뭐 하나? 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정해진 게 없다더라. 저번하고 비슷하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성급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들이 갈망을 했던 거죠. 빨리 뭔가 그렇죠. 속도감 있게.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분들의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망이죠, 열망. 그럼요. 예. 제가 이제 그건 정리됐어요. 협동조합으로 가기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명칭. 명칭. 법인의 명칭을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하는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좋다. 미디어 해서 뭐 보통 명사인데 야, 우리가 이거 선점하자라고 해서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라 붙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실은 미디어 협동조합보다 더 알려져 있는 네임입니다. 국민 TV. 예. 국민 TV라고 이제 뭐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TV 하고 처음에 내걸었는데 안에서 이거 너무 고루한 거 아니야? 뭐 국민학교처럼 저 식민사관 이거 아니야? 뭐 시민 TV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맞아. 그 말도 나왔었어요. 내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한 차례. 근데 다시 그 결정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었어요, 근데? 좀 민망한데요. 제가 낸 거였어요, 아이디어는. 뭔데요? 네. 근데 트루비전이었습니다. 트루비전이요? not 텔레비전, but 트루비전. 텔레비전이 아니라 진실을 웃지 마세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웃겨요. 네. 트루비전이었어요. 지금 저만 웃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박설정 조합은 왜 웃으십니까?
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표에서 제일 많은 표를 얻었어요. 트루비전이. 아, 그래요? 제가 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트루비전 의미를 그랬죠. 텔레비전은 이제 아시잖아요. TLE. 네, 그쵸. 전화는 텔레폰. 그죠? 텔레그램일 거 아니에요. 근데 텔레비전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트루비전. 진실을 말하는 트루비전. 진실된 비전이다 이거죠. 네. 진실을 보는 눈. 네. 근데 반론이 생겼어요. 뭐라고요? 이게 뭐 태국의 무슨 야동 사이트랑 진짜요?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 웃으세요. 네. 못 살아, 진짜. 뭐 제가 검색까지는 안 해봤어요. 어떤 태국의 무슨 음란물 사이트랑 겹친다. 지금 분명히 들으시는 분 중에 검색하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트루비전. 예. TRUEVISION이죠. 한번 그렇구나. 검색해보세요. 정말 지금 없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론에 부딪혔고 특히 연배가 한 50대, 60대 되시는 준비위원들께서 네. 이해가 잘 안 된다. 젊은 그래요? 사람들은 저도 젊은 친구는 아니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근데 김용민 국장이 그렇게 지지를 하더라고요. 트루비전을. 아, 그래요? 선배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뭐 됐어요. 근데 표결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트루비전으로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이제 장년층 준비위원들이 좀 그렇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셨고 예. 이상호 기자가 그때 이제 결정적인 자문을 해줍니다. 네. 그때 이제 이상호 기자는 저희가 이제 준비위원으로 좀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네. 그 MBC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자문위원 정도 해주겠다 해서 네. 자문만 해주셨는데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신 거예요. 국민 TV라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이런 좋은 네이밍을 버리고 뭔 비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준비위원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재투표를 했는데 그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논의해본다 했는데 이제 국민 TV로 가기로 해서 뭐 저는 아쉽다거나 뭐 그런 생각 없습니다. 어쨌든 트루비전 태국의 야동 사이트와 겹친다는 이유로 많이 공유. 두 번 웃네요. 진짜 너무, 제가 지금, 사실 우리가 조금 지금 이렇게 막 웃을 분위기는 아니라서, 제가 뭐, 억지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근데 제가 한번 웃으면요, 이게 수습을 못해요. 목소리도 큰데다가. 다음 주에도 또 나오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왜 협동조합으로 했고, 또, 국민TV 이름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제가 제시했던 트루비전은 태국 야동 사이트 이름이어서 결정됐다 번복됐고 국민TV로 가게 됐고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네. 신문 광고 얘기 드렸어요. 네. 한겨레 신문에 그렇죠. 제가 광고를 처음 냈죠. 예. 그 미디어 협동조합이 이제 설립동의자 모집한다는 그랬죠. 얘기고 초기에 또 경영진 초빙한다는 광고 냈습니다. 맞아요. 역시 그 한겨레 신문에 광고가 나가니까 공덕동 임시사무실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가봤어요. 예. 수협 본점이 있는 네네. 르네상스 오피스텔 11층 1103호. 이제 1103호. 맞죠? 예, 1103호 맞아요. 예. 총 공급 면적 17평.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면 한 절반 남짓한. 저는 기억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 딱 나가서 5분 출근가로 왼쪽으로 나가면은 우리 공덕동 사무실이고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한겨레 신문사 그것만 보고 갔어요. 예. 그때 길을 몰라서. 예.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세 달을 저희가 살았는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거기가 임시사무소요. 그랬죠. 1월 한 20 며칠경에 그 사무소를 계약을 했고요. 네. 예. 그전에는 이제 뭐 사무소도 없었고, 예. 벙커원에서 이제 김현민 PD가 있던 거기에서 가끔 회의했고요. 예. 안 그러면 이제 시내 곳곳에 뭐 회의실을 좀 전전, 아니면 예. 음식점을 전전하면서 회의를 했고요. 그랬죠. 예, 어쨌든 이제 임시사무소로, 왜냐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네. 어디, 일정한. 네. 그래서 거기를 3개월 월세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랬죠. 이제 예. 네, 또, 그때부터 참 유별 났습니다. 우리 카페 분들. 소파 사줄겠다, 냉장고도 보냈죠? 냉장고는 그 이유죠, 이사 오고. 냉장고는 저희 카페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다음이에요. 예. 그때 이제 우리 N분의 1에서 17반이라는 게 그때 처음 생긴 건데, 여기 스튜디오 바깥에 있는 까만, 그때 이제, 예, 우리 그 소파 베드죠. 쉽게 말하면, 침대로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걸 보낸 게 뭐였냐면, 김용민 국장이 그때만 해도 이제 야근도 많이 하신다 하고, 쉬엄쉬엄 하라고, 막, 라꾸라꾸 보내면은 감당을 못할 수도 있다라든가 농담 막 하면서, 기왕에 하는 거 우리끼리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그 설명회 할 적에 돈을 10,000원씩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남은 거기 지불할 거 다 지불하고 대관비 내고 남은 돈이 그때 얼마 있었어요. 한 돈 100만 원 정도 남았나 봐요.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필요한 금액은 국민TV, 이제 지금은 국민TV라고 하니까 국민TV에서 필요한 거 있을 때 지원을 해주자.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제일 처음 산 게 저건 것 같아요. 소파베드인 것 같고 그냥 말 나온 김에 그 이후 얘기기는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그 집회 나갈 때 그 홍보 우리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천막 그때 이제 그 돈에서 또 나갔고 글씨 써 있는 김한필 조합원이 그 천막 제가 실어온 거 아닌가요? 어디 청계천 가서 받아오면 현대천막사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네, 어쨌든 예, 20몇만 원 됐죠, 저것도. 그때 돈으로 한 27, 8만 원 정도 예, 내서 맞습니다. 그거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비 아낀다고 밥 해 먹었었잖아요. 밥솥. 예, 그때 당시에 밥솥하고 뭐 프라이팬 같은 거 이런 거 보내드렸었어요. 그거 대부분이 아니라 뭐 거의 다가 지금 여기 마이크 보면 노란 딱지 붙어 있죠. 네. 재물 관리 뭐 예, 리스트. 예. 요게 다 등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기증해가지고. 그래요? 있고요. 예,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어쨌든 이제 공덕동 임시사무소로 왔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창립청년을 갖기 위한 본격적인 어떤 진짜 일들이 진행됐죠. 네. 예, 정관 기초했었고요. 예. 정관은 이제 많이 이제 뭐 정관 개정 필요성도 얘기하십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네. 예, 근데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기초한 그 기획재정부에 가면 이제 협동조합 초기였기 때문에 네. 표준 정관예가 있었습니다. 네. 그 표준 정관예를 좀 가져다가 그때 경영 담당 이사로 이제 선임이 될 걸로 네. 이렇게 했던 이제 최동석 그 예, 준비위원하고 예. 법률가이신 이재정 변호사가 이제 많이 네. 보셨고요. 예. 저도 이제 실무선에서는 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 예. 어쨌든 두 분이 이제 기초 작업을 하셨고 예. 법률 검토나 이런 거 몇 차례 이제 수정을 했어요. 뭐 사업이라든가 한 가지 특징이 이제 협동조합 그 표준예, 정관 표준예와 좀 특색 있는 게 경영위원회를 뒀다는 겁니다. 이 네, 부분. 그렇죠. 예, 경영위원회. 이 부분은 이제 당시 최동석 준비위원께서 좀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네. 예. 그래서 상임 이사들의 어떤 논의기구로 경영위원회를 두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이사회 아래에 있지만은 네. 저희 정관상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정관 기초 있고 정말 그때 전화 그죠? 그때 전화. 초기에 이제 그 사무국에서 일했던 우리 직원들은 전화 받는데 거의 점심을 밖에서 나와서 먹은 적이 몇 번 없었어요, 그죠? 제가 갔을 대부분 때도 다 몇 번씩 갔었을 때도 거의 시켜 먹었었던 그렇죠, 것 전화 같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자리 못 비운다고. 예. 전화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성급한 얘기 하나 해도 되나요? 아니 뭐 급할 예. 게 뭐 있어요. 그 타임머신 창립총회 타고 전 왔다 갔다 얘기를 하시네. 하는 건데 공덕동 사무실에 제가 한 두세 번, 서너 번 갔나 봐요. 갔는데 일단은 이제 거기에서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두 개예요. 아까 이제 지리상으로는 거기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선백 3호하고 그 위치만 이제 외워놓고 가느라고 누구랑 같이 갈 땐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이후에나 서울에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있지 그전엔 그렇게 올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서울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저 그렇게 예,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시적이긴 한가 보다. 아니 저 서울 이렇게 강남 이런 데 말고요. 네. 이게 경기도 어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 사실대로 말씀해. 네, 그랬는데 갔더니 이제 거기가 정말 말은 뭐 17평이니 이렇게 하지만 거기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중간에 기다랗게 책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요. 소리가 날까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니까. 예, 그 안쪽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아마 볼일을 못 봤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화 아까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3월 1일이죠, 아마? 그 전화 저한테 하셔가지고, 예. 그 전화 대의원들한테 대의원들한테 전화 좀 돌려달라고. 천 몇 분이 이제 설립동에 예. 절반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3월 1일이 맞나요? 3월 1일에도 했고요. 그 전에도 했고. 그렇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불러서 예. 그러니까 자봉이라는 거를 아마 이제 처음 생각을 하고 간 게 그날이었던 것 같다는 예. 얘기예요. 공식적인. 그래서 가서 저한테 연락을 낮에 주셨어요. 2시인가 3시쯤에 연락을 주셔서 제가 정말로 서울 사는 줄 알았다는 게 지금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급한 거죠. 오늘 저녁 6시까지 오셔가지고 설립동의자들한테 1000명이 넘으니까 와서 창립총회 참석하시고 참석하실 분들한테 이제 저기 안내 전화를 처음이니까 그때는 동료라는 것보다는 안내 전화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한테 일단 공지를 올린 거예요. 올리고 나서 제가 누구누구 오셨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네, 해보세요. 오셨고. 예. 김한필 조합은 왔습니까? 안 왔어요. 왔죠. 예. 그 다음에 최정은 조합원이라고 있었어요. 최종훈 조합은 안 왔어요. 그래요? 예. 저는 왔던 거. 최종훈 조합은 나중에 김주영 조합원 왔죠. 예, 왔었어요. 왔었죠. 예. 박정아 조합원은 아니었죠. 예. 그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별로 없네요. 네. 예. 누구 왔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블라드미르님. 그 탄산수. 예. 탄산수. 미인들한테만 준다는 미인들. 탄산수를 예, 저한테 홍보활동 할 줬던. 때마다 오셔가지고 꼭 우리 여자 직원들과 여자 조합원들에게만 주고 가셨던. 미인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는. 네, 지금도 미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분하고요. 그리고 그때 성함이 두 분이 비슷하셔서 제가 헷갈리는데 그리고 그때 두 분이 더 오셨었어요. 그래갖고 한 5-6명이 이제 한 거죠. 저기 제키 조합은 맞지 않습니까? 제키님이요? 제키님 그때 안 계셨죠? 글쎄요. 저도 초기에 일찍 뵀던 분이어서 혹시 오시지 않았나. 이제 해서. 지금 박정아 조합원이나 예. 그 제키님은 그 인천의 소유창 조합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분들은 나중에 우리 집회 자봉할 때부터 나오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에는 그 기억이 맞을 거예요, 예, 아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전화를 하라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전화 오는 거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밥을 시켜 먹었다. 네. 갔더니 저희도 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 비슷한 밥이 왔어요. 왔는데, 와서 저는 분명히 자원봉사인 줄 알고 갔잖아요. 갔는데, 오실 때 반드시 핸드폰을 갖고 오셔야 된대요. 왜냐. 그걸로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 전화가 없어서 다른 전화가 여분이. 인터넷 전화 2개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070 썼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자봉을 간 거였는데 나중에 무슨 뭐지? 계좌번호를 써놓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때 4시간쯤 했어요. 예. 4시간쯤 했더니 전화비 10,000원하고 우리 거 썼으니까 전화비 10,000원하고 시간당 5,000원씩 계산해서 30,000원을 보내주겠대요. 그걸 뭘 받아요?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써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조합 시작도 하기 전에 돈을 3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거 회계 처리 제대로 됐을 겁니다. 네, 그때 예. 그 얘기 하셨어요. 업무를 도와준 거기 때문에 돈을 받아가시는 게 서로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제일 그때 말씀을 걸리는 게 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지만은 전화 요금 있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청구될지도 모르니까 네. 한 콜당 대략 얼마를 해서 네, 맞아요. 만 원 정도 드리자. 예. 했던 그 것 1,100명 나누기 5명, 6명 해서 이제 남은 그 숫자 사람 곱하기 이제 금액 정산을 하신 건데 그냥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10,000원으로 이제 퉁 된 거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돈 받기가. 솔직히 큰 금액이면 또 내가 말도 안 해요. 그랬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창립 총회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 예. 이후에. 예. 이제 창립총회 전까지 이제 아까 정관 말씀드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가장 큰 고민이 예. 초대 경영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공고를 냈어요. 한겨레 신문에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경영진을 모십니다 해가지고 공고를 냈고 그때 이제 그 준비위원회 사무국에 쓰던 그 업무용 지메일로 네.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받습니다만은 그걸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조합의 업무용 메일이 이제 미디어쿱 12gmail.com이잖아요. 예. 왜 12를 붙였을까요? 저는요, 예. 처음에 메일을 한번 제가 보낼 일이 있었어요. 뭐 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미디어컵 20일로 보낸 거예요. 21세기만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없는 건가 봐요. 반송이 왔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려준 거냐고, 제가. 제가 왜 숫자 1, 2가 붙었나. 예, 왜 그래요? 박성철 조합은 우리 서울 남서부 대표 미남입니다. 박성철 조합. 서울 양천구에 양천구에 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왜 1, 2가 붙었을 것 같습니까? 네, 말 들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게요? 하세요.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미디어쿱 gmail.com이었어요. 네. 그 계정을 관리하던 분이 어떻게 보니까 논의에서 좀 빠지셨어요. 아, 예. 근데 패스워드를 안 알려줘요. 아. 안 알려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어쿱을 대신할 메일 계정 하나 더 만들다 보니까 1, 2가 붙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그게 그 얘기였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영진을 공모했는데요. 예. 제 기억에 11분이 모두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예. 뭐 내놓으라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셨던 각계각층의 지원자, 이제 한겨레 신문 광고를 보셨겠죠. 네. 거기에 난 모집 공고를 보시고 11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이제 준비위원들이 다 심사를 하셨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예, 예. 다 같은 준비위원이니까 했는데 제가 봐도 이제 딱히 이분 모셔야 되겠다라는 적임자가 없었던 겁니다. 아. 없어서 결국 논의 끝에 그러면 준비위원들 중에 자천, 타천 해서 초대 경영진을 한번 하실 분 또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준비위원회 페이스북이 있었는데 예. 거기다가 다 몇 월 며칠까지 올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올렸다 보니까 누구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초대 경영진이 그 결과로 예. 꾸려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사장님 예. 모시는 게 이제 쉽지 않았어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초기에 많이 이제 이사장님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했던 분들 뭐 정현주 네. 전 KBS 사장 예. 뭐 있었고요. 또 뭐 여러분들 거론이 됐습니다. 뭐 한한상 전 그 부총리 또 거론이 됐었고 뭐 이재정 지금 경기도 교육감 하시는 이재정 전 장관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뭐 다들 좀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이제 정말 얼마 안 앞두고 이제 김성훈 저 이사장님 그렇죠. 농림부 장관 지내셨던 상지대 총장도 지내셨고 이분한테 이제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1일이었을 겁니다. 같은 날이었는데 우리 이제 내부에서 이사는 누구 또 상임 이사는 누구 하기로 이렇게 논의가 맞춰진 상태에서 3월 1일 날 저기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의 커피숍으로 당시 이제 이사로 내정된 최동석 준비위원, 정운현 준비위원, 그다음에 김정란 교수님도 가셨던 거고 이분들이 가셔서 이제 김성훈 장관님을 설득하셔서 그 총회 때 보셨잖아요. 각서 6개월만 만든다는 각서. 맞아요. 맞아요. 생각나네요. 그거 이제 받으서 주시고 써드리고 이제 이사장으로 모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그때 정말 창립총회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에피소드입니다만 그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 협동조합 하면은 뭐 협동조합을 뭐 8,000개까지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협동조합 하면 또 박원순 시장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렇죠. 우리 창립총회에 모셨어요 저희가 모시라고 또. 창립총회장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서울시청이었잖아요. 서울시청 8층에 있는 그 다목적홀. 다목적홀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저 정운현 이사께서 당시에 그 섭외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일찌감치 또 광역단체장이고 뭐 서울시장 정도 되면 주말 휴일 또 뭐 이렇게 쉬는 날 일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리 말씀을 드렸죠. 비서실 통해서 오십사라고 해서 이제 오시겠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그 저희 준비위원회 회의도 보고가 됐고, 근데 일정 확인을 위해서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고 회신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박원순 시장한테 좀 서운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뭐 한 건 아니지만 쿱택시 아시죠? 협동조합 택시. 시내에 좀 보입니다. 저희가 좀 뭐 이사진 재편되고 뭐 하면 그런 쿱택시라든가 협동조합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서로 잘 되는 방향 논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참석하셔서 사진도 찍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쿱택시엔 가셨고 국민TV는 안 오셨다 이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창립총회까지 그래서 간 거고요. 그때 오셨죠? 안 오셨어요? 창립총회 때요? 예. 저 갔죠. 그러니까 설립 동의자는 아니셨지만 제가요, 설립동의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접수하거나 안내를 다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했던 한좌당 100만원, 그거에 대한 이해를 제가 못해서, 그게 나눠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희 애들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걸로 해서 25만원씩 해갖고, 애들을 다 조합원을 만들까? 그 생각도 했다가,
그러다가 결정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래가지고 설립 동의자는 못했어요. 2월 28일까지인가 저희가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2월 그걸 28일까지 카페에도 공지를 했었어요. 예, 받았는데 1000명 좀 넘기더라고요. 예. 11억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00명을 목표로 했었던 거였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신 거죠. 예. 예. 그것도 이제 뭐 작은 돈도 아니고 100만 원이면 그럼요. 큰 돈인데 정말 놀랬죠. 그 100만 원씩을 낸 분이 이제 1000명이 넘어서 11억 원이 넘은 상태로 저희가 네네네. 창립총회를 가졌고 설립 그 자본금 등기는 이제 그 일부 이미 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예. 10억 5,620만 원. 네, 저희 최초의 등기 등본에 이제 설립 자본금이 그렇게 돼서 엄청난 돈이죠. 그럼요. 그게 며칠 사이에 모였을 것 같아요? 그 돈이요? 그때 나 네, 며칠 사이에. 며칠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몇 달이라고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요. 네. 며칠 안 걸렸는데 진짜 3일 그죠? 아니요. 13일. 3일 아니구나. 2월 15일 날 처음 신문 광고 나왔고요. 2월 28일 날 마감했으니까. 처음에 그 금액 안 되면 어떻게 했더니 오버가 된 거지. 예. 뭐 정말 나중에는요. 그만 받자라고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예, 맞아요. 설립 동의자들한테 창립총회 성원이 되게 하려면 예. 과반이 와야 돼요. 어떻게 500명을 모이게 할 거냐. 이제 그만 받자. 아니면 몇 번까지를 설립 동의자로 해서 그 과반만 오시게 하자. 이런 논의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렇죠. 행복한 고민이었고요. 맞아요. 야, 이 기세대로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이었는데 13일 만에 1000명이 넘었으니까 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면은 금방 10만 되고 뭐 100만 되겠다라는 정말 장밋빛, 무지갯빛 네. 그런 기운을 받고 네. 3월 3일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도 참 기다림에 그죠? 네. 그때 한번 회상해 보세요. 3월 3일 2013년 3월 3일 어떠셨는지. 창립총회 때 얘기요? 창립총회 때 이제, 이제 그때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한 15분에서 20명 정도 제가 연락을 드려서 오신 임원을 제가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예. 오셨어요. 오셔서 자원봉사도 이제 하시면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이제 8층인데 엘리베이터가 3개였었죠, 아마? 예.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그 앞에 그 여유 공간에다가 쫙 깔은 테이블을 거예요. 놓고. 그래서 이제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깔았는데 니은자 모양으로 그랬는데 접수 받고 신분증 갖고 오셔야 되고 뭐 대리인 그거 되나 안 되나 그런 얘기도 막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고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대의원 총회 하듯이 신분 확인 다 하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대의원도 처음에는요 대의원을 해야 되는 것도 몰라갖고 처음에 다 들여보냈어요. 다 들여보내고 대의원 등록도 해주셔야 된다. 그때 150명 정도 필요하다. 대의원을 하고 싶은 분은 저쪽 테이블 가서 그렇죠. 따로 신청을 하시라. 예, 그것도 예. 따로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총회 때마다 있는 안 좋은 뭐라고 해야 돼? 습관이 돼버리는 것 같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엘리베이터 쳐다보기. 맨날 부족한 거예요. 성원. 네, 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요, 엘리베이터가 세네. 그때 아마 20몇 명인가 16명인가부터 이제 어카운트를 한 거예요. 카운트를 했는데, 1명씩 오고, 2명씩 오고 해서 줄고 줄어서 9명인가로 이제 줄었어요. 예. 막 사람 올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박수 치고. 그랬더니, 7, 8명인가 6명인가 해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숫자가. 큰일 났다. 진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을 했어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세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래로 갔다가 예. 올라오고. 동시에 원래 저게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는 아니었고, 예. 2개가 동시에 문을 여는데, 거기 사람이 10몇 명이 내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박수 치고 막 저 울고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는 그날이 가장 기뻤고 가장 많이 울었던 날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조합원이 그때 울었던 걸 찍어갖고 지금까지 써먹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써먹는다는 건 뭐 좀 그 밑에다가 안 좋은 용도 같네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요. 뭐 성원이 돼서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 뭐 KBS 써가지고요.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저도 처음엔 이게 왜 방송에 왜 나왔지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장난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 중에도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1, 2층으로 나눠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총회 장소가. 그때 이제 노회찬 전 대표도 오시고. 태권브이 발언. 예, 태권브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또 태권브이 스티커가 또 만들어졌었죠. 예. 지금은 당장은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김성훈 이사장의 이제 창립총회 때의 말씀, 이게 또 파격이었죠. 나 월급 받지 않겠다. 맞아요. 물론 이제 비상임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인카드 받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박수 받으셨고, 협동조합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김성훈 이사장께서 많은 시민단체 활동도 하셨고요. 그래서 뭐 미디어 협동조합이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임직원들이 일해야 되고 또 조합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그 짧은 몇 마디로 말씀하셨고요.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소금, 예, 맞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700개의 소금을 소금. 본인께서 직접 그 간수 뺀 정말 비싸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가닉 소금이죠. 그걸 갖다가 거기 오신 분들한테 다 주시고 자원봉사 하신 분한테까지 다 나눠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받았고 그때 뭐 하나 또 주지 않았나요? 뭐 하나 준 것 같은데? 마음을 주셨죠.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맞는 말이다. 소금을 700개를 그 김성훈 이사장께서 사제를 털어서 구입을 하셨고요. 나가시면서 그러셨어요. 우리 마누라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다 알려졌습니다. 예. 알려졌고요. 700개를 주문하셨을 때 한 100여 개는 또 남아서 한참 동안 또 사무실에 오시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자원봉사 프로그램. 그래서 저도 그거 한 3개 정도 받았어요, 전부. 여러분들 그 빛과 소금이 되시라. 그렇죠.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사의 빛과 소금이 되시라. 기분이 되게 뭐한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그때 소금 받았고요. 그렇죠. 3월 3일 창립총회 정말 그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3월 3일이라면 길다면 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되게 빨리 진행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기대를 안고 출발했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이제 창립총회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창립총회 이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고민이 그거였죠. 계좌를 저희가 닫았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계좌를 또 최동석 이사 경영을 담당하시니까 법인 설립이 완료되기까지는 이제 등기도 해야 되고 마포 그 세무서에 이제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경영을 맡기로 하신 그 이사님 명의로 계좌를 트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1차 계좌 명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뭐 저쪽으로 해가지고 누가 돈을 챙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마타도어.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돈 챙기는 사람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 300명 모집한다고 처음에 할 적에 카페에서 어차피 도와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여기 카페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시라고 뭐 우리가 몇 명 정도 하면 되나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할당이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할당된 적은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율성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조합원 모집책?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 카페 운영자들이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3억을 받아서 틀려고 한다. 근데 명의자는 그때 이제 이재정 변호사 걸로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요. 최하철은 이재정 변호사였고요. 2월 28일인가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서 최동석 이사 명의.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재정 변호사 일대인 것 같아요. 그런 오해도 받았었어요. 그러셨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그 어려움 속에 창립총회가 성대하게 치러졌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하셨잖아요. 저 무대로 다 나오시라고 해서 저 위층에서 사진 촬영해가지고 사진 딱 나오고 어쨌든 제가 좀 감동에 좀 약한 사람 아닙니까? 무딘 사람 약하다기보다도 그 약하다는 의미가 그런 약하다는 무딘 사람인데 어쨌든 되네. 뭔가 되네.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네. 끝나고 나서 또 저희 식사하러 같이 가서 네네네. 많이들 이제 즐거워하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된다. 예, 더 그 잘하면 시청 쪽에 된다. 있는 식당 가서 예.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네요. 오늘 그 미디어 협동조합 제가 네이밍 해봤습니다. 협스토리 내지는 예. 쿱스토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태동부터 오늘까지 제1부였습니다. 2012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준비위원회 제1차 모임부터 창립총회 당일까지를 우리 산 증인 천안의 대표 미인이라고 알려진 자연미인 아니고 자연입니다. 정한숙 조합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예. 창립총회 이후부터 이제 뭐 라디오 방송 시작하고 네.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또 정한숙 조합원 아니면 또 다른 조합원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네. 기억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 예. 오셔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게 라이브잖아요. 네. 이제 9시가 다 돼갑니다. 네. 천안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제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영등포역까지 큼직한 차는 아니지만 예. 중형차로 모셔다 드리겠고요. 어쨌든 급하게 섭외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섭외 자리였는데도 기억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출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 잘 모셔다 드릴 테니까 천안까지는 알아서 잘 가시고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한숙 조합원께서 신청하신 곡 직접 소개해 주시죠. 끝난 거죠, 이제? 예,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끝냈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지금 또 어차피 다음에 또 나오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 섭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망설이고 오기는 했는데요. 진심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선곡을 셀린디온의 Because You Love Me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뜻이죠. 그런 뜻인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나름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 좀 더 사랑하는 사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예. 정한숙 조합원의 신청곡 들으시면서 오늘 재개한 미디어 토크, 새롭게 이름은 좀 바뀌었는데요. 첫 해 함께 해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에 특별히 이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태동부터 창립총회까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7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